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와 순천에서는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3명. 이 가운데 단 2명을 제외한 31명이 동부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수에서는 유흥시설 및 요양병원과 관련된 감염이 이어졌고 고흥에서도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전남 동부권의 5월 누적 확진자는 벌써 1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재점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순천에서 유흥업소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여수에서도 자가 격리 중이던 업소 종사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재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뒤바뀐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업소 종사자나 이용자 중 일부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위험시설에 가셨다든지 아니면 가신 분을 만났다든지 어느 분이든지 이렇게 오셔서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한편 여수 모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 일요일 요양보호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어제 오후까지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와 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해 오늘까지 사흘 연속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개편안을 2주 더 연장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와 고흥군을 제외한 도내 20개 시군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 3일부터 시행한 시범 개편안을 오는 23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 개편안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대규모 행사 모임도 300명 이하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방역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제부터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5매씩 방역 마스크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코로나19 빠른 확산 추세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부동산과 미술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죠. 최근 여수의 한 섬이 이 회장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관 유치 등 향후 활용 방안에 관심이 높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남해안, 여자만 한가운데 자리한 하트 모양의 섬.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6년 사들인 여수시 소라면 모계도입니다. 생전 이 회장은 2005년쯤 모계도를 포함해 섬 인근 궁악마을을 방문한 뒤 땅 8만 3천여 제곱미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건희 회장이랑 전부 부하들 해갖고 이걸 3번 왔어. 다 타고. 이 회장이 섬과 토지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일대 땅값은 한때 크게 들썩였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관광 개발에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인양이 살 때는 그 회장이 이건 씨가 회장이 개발한다 그랬는데 헐랑가 안 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해당 부지가 일부를 제외하면 관광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토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큰 게 사실입니다.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개발은 가능하죠. 삼성에서 굳이 하겠다면은 이건 못 풀겠습니까? 최근 여수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나서 삼성이 직접 여수 모계도와 일대 부지를 구매한 인연을 언급하며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빨리 참여자나 단체들을 더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의 사회 환원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 소유의 부동산이 자리한 여수 지역사회가 관광 문화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본강 백운제 저수지 일대 경관숲과 무궁화 동산을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6월까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백운제 산책로 주변 1만 제곱미터의 나무를 식재하고 잔디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6일 장흥의 오리 농장을 마지막으로 전남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도내 모든 지역의 가금류 이동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전남도는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AI가 발생했던 농장에 대한 사후 관리와 방역 실태 점검, 출하 전 정밀 검사 등은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영암과 무안 등 9개 시군에서 2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국가행정사무였던 경찰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게 된 건데요.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총각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편판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역사 75년 만에 경찰행정도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에 집중돼 있던 경찰권을 분산시켜 여성 청소년과 교통, 생활안전 등 지역 밀착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장에 두는 제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약자와 주민보호에 특화된 정책을 펼친다면 광주광역시를 넘어 대한민국 치안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우선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고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자치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도 하고 감찰과 징계 요구도 할 수 있어 자치경찰제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시민 위주의 어떤 경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과 편향성 논란 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중복되는 임무가 많아 업무 분장에 있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자치경찰의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시도경찰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향후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아주 지금 애매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전문성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결국 얼마나 지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냐가 제도 성공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전라남도에는 국어지능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외래어, 일본식 표현이 여전히 지자체 행정문서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한글문화연대가 최근 전라남도에 협조 요청한 문서입니다. 관광지를 소개한 보도자료상 4D, 레트로, 스카이워크 등의 단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달라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의 흔한 단어 바우처도 이용권으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쓰라는 국어기본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겁니다. 한 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기록문서는 350만 건 이상. 자르는 선을 뜻하는 절취선, 미지급을 뜻하는 미불처럼 일본식 한자어 표기 등 국어지능에 역행하는 용어 사용이 흔합니다. 특히나 토지 쪽에는 일제 잔재적인 그런 일본식 사용이 많고요. 외래어가 들어가야지만은 어떤 정책적인 측면들이 뭔가 풍성하게 보이나 봐요. 매년 전라남도와 산하기관 등이 국어 한글 사용을 잘 하는지
실태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블루이코노미, 스마트팜 혁신밸리, 바이오메디컬 혁신밸리, 국가 백신 허브 등 주요 시책마다 영어가 번복돼 있고 언택트, 온택트 등 코로나19 시대 신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지사가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 사용에 본보기를 보이라고 규정한 조례가 무색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읍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은 면 지역 학교로만 전입하기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제도 도입 당시인 2015년에는 171명이었던 면 지역 학교 유입 학생은 올해 1, 4분기에만 2,351명으로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여수 남면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원구역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남면 주민 40여 명은 어제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남면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40년 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농경지와 산림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달 중 남면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공원구역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 산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권고안 수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 단체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내용 중 하나인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두고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며 전남도가 전문기관에 직접 용역을 발주하고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상인은 또 기업들 역시 기본 용역비는 물론 심층조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민관 거버넌스와의 협상에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에 전국 6개 지자체가 지지를 표했습니다. 제14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 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라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와 광주시, 경북도 등에 이어 6번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내 직업성, 환경성 암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여수 YMCA와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번 한 달 동안 전남 동북 권역 내 발암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한 후 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단체는 신고 사례를 모아 타 지역 암 환자들과 함께 대규모 집단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직업성 암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 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회 임시회 일정에 대한 축소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의회는 지역의 코로나19 빠른 확산 추세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차원에서 오늘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릴 예정인 제297회 임시회를 축소 또는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 발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